비타민C 1회요법으로 특히 잠자기 전에 한 5000ml씩 그러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 어린 아이들도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세상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저녁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면 비타민C를 한 3000ml, 4000ml씩 먹고 잔다는 거예요. 3000ml, 4000ml 모르겠어요. 5000ml 먹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역시 그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엄마 역시 내가 어젯밤에 비타민C를 먹었더니 아침에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어떤 날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젯밤에 비타민C를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더니 아파.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오래전에 비타민C 1회 요법 이야기를 잠자기 전에 5000ml 먹었더니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정말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특히 봄에 환절기에 제 주변에도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던데 세상에 비타민C 1회요법을 잘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비타민C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 먹고 있어요. 얼마 드세요? 그러면 한 2000ml 이렇게 먹고 있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000ml씩 3번 밥 먹을 때마다 먹어서 하루에 6000 먹고 있다 얘기도 하시던데요. 조금 몸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징조가 있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마다 2000ml씩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위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한 알도 못 먹어요. 어떤 진통제도 한 알도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제가 안 먹고 어떻게 견디느냐. 좀 몸이 이상하면 비타민C를 시간마다 2000ml씩 한 4번 연속해서 그렇게 먹어버리잖아요. 3번, 4번 그렇게 먹으면 그냥 감쪽같이 그 증상이 없어져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 1회요법으로 특히 잠자기 전에 한 5000ml씩 먹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요. 그러면 비타민C가 어떻게 돼서 그런 몸이 약간 으슬으슬한 그 감기가 오는 징조를 딱 없애느냐. 몸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계속 깔아지고, 어딘가 쑤시는 것 같고, 목이 칼칼한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요긴하게 딱 없애주느냐. 이렇게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요. 정말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감기나 인플루엔자 이런 게 전부 다 바이러스잖아요. 간염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평소에 간이 나쁜 분들은 또 이렇게 간염의 그런 보균 인자로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비타민C 필수예요. 이거를 하루에 제 생각에 한 1000ml 정도 설사만 안 하신다면 1000ml 정도를 꾸준히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요. 당장 없어요. 감기로부터만 자유로워져도 우리가 얼마나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멀리 성지순례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터키, 이게 그리스, 이 아픈 몸으로 제가 거기를 다 다녔잖아요. 다닐 때도 비타민C는 필수였어요. 제가 하루에 한 15,000ml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C를 먹을 때, 제 이름 비타민 B100이 또 반드시 동반자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하루에 아침에 하나 내지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드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먹으면 B와 C가 밸런스가 딱 맞아져서 거의 모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당장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삶의 활력을 올려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말 필수적인, 그렇지만 너무너무 경제적이고 가격도 싼 그런 2가지 품목이에요.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약국을 할 때도 비타민은 비쌀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진작사 모우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타민은 비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 비타민을 가져다가 3배, 4배 비싸게 꼭 제가 파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에서 팔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속는 사례가 가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은 비쌀 이유가 없다라는 거. 제 비타민이 가격이 싸지만 이게 싸구려가 아니고요. 최상의 등급이라는 거.
비타민 B는 어떤 사람들은 활성 비타민으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비타민 C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액상 타입 또 뭐 무슨 타입 이름을 뭐 중성 비타민 이래 가지고 다른 타입을 만드는데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 C가 그 본래 산이 있잖아요. 비타민 C가 아스코르브산이거든요. 약간의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위장은 본래 위산, 염산이 나오잖아요. 염산이 굉장히 강력한 산이거든요. 그 염산에 고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가 들어가면 염산에 그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 그런 상태에서 위장에서 펩시노겐 이런 게 나와가지고 펩신으로 바뀌면서 단백질의 1차 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위산이 제대로 된 산도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위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가 무력해지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음식이 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장에 부글부글 가스가 차요. 제가 지금도 위산이 많이 약해가지고 저도 힘든 중에 있는데 그런 제가 비타민C는 하루에 14,500ml를 먹으니까요. 비타민C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우리 면역력을 좋게 해준다. 이게 있고요. 또 항산화 작용이잖아요. 이 항산화 작용이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을 보호하고 우리 세뇨관, 그 다음에 수뇨관, 또 방광, 콩팥 이런 데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가는데 뭐하러 먹냐. 소변으로 나가는 게 그 콩팥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신 거예요. 말이나 쥐는 자기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거든요. 우리는 먹지 않으면 비타민C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먹으면 바로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나 쥐는요, 자기가 몸에서 합성한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소변으로 나가야 그 방광이나 콩팥이나 요도나 이런 데를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분비인 거예요, 분비. 이렇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배설이 아니고 분비예요. 사람이 먹어서 그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국 동네에서 이제 조그만 약국을 할 때 방광염 걸린 분들이 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저희 약국에 오시잖아요. 방광염, 요도염 걸린 분들은 제가 아주 뭐 수시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병원에 처방전, 항생제 처방전을 가져오면 제가 그분들한테 꼭 비타민C를 같이 먹게끔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타민C를 시간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방광염 약 먹어야 되는 거 2, 3일만 먹으면 딱 끊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그렇게 먹으면요. 다음에 다시 요도염, 방광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요도염, 방광염만 잊어버리냐? 여러분 이상하게 피부에 기미 주근깨가 없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피부에 기미 주근깨가 우리 혈관이거든요. 여러분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그 약이요. 비타민C도 기미 주근깨 없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성분이 도란사민. 이게 의사가 처방하는 약인데 요거를 일반의약품으로 만든 그 제약회사에서 나온 영양제가 트라넥삼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혈제예요. 지혈제.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게 출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혈시키는 성분이 이 도란사민이라는 건데, 이거를 약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먹으면요, 그냥 평상시에 먹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던 기미 주근깨가 없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이 기미 주근깨가 혈관에 탄력이 없을수록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혈관에 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멍이 들지 않아도 미세하게 혈관 바깥으로 피가 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혈제를 먹었을 때 기미 주근깨가 없어지는데요. 지혈제는 또 굉장한 부작용이 있어요. 이 지혈제를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 혈전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뇌에 미세혈관이나 콩팥이나 뭐 우리 몸의 장기의 어떤 미세혈관에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미세혈관이. 그러니까 이게 도란사민이라는 약을 뭐 무턱대고 와 그거 뭐 이렇게 피부 주근깨 뭐
다 없어진다며 그거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비타민 C는요, 그런 부작용 없이 이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출혈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혈관이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탄력이 있어서 터지지 않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비타민C가 정말로 부족해지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그게 괴혈병이라는 거잖아요. 잇몸에서 피가 생기는데 이 괴혈병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죽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던 몇 달씩 현대식 배가 아니라 예전에 대서양을 배로 건너려고 하면 뭐 한 달 이상씩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선원들이 배에서 전혀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먹지 못하니까 이름 모를 병으로, 출혈병으로 죽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오렌지를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찾아낸 것이 비타민 C라는 이 놀라운 영양소였는데요. 이게 단지 괴혈병만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현대인들이 많이 먹으면 현대인들의 거의 모든 병이 혈관 질환이잖아요.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잖아요. 우리 위장에 피가 가득 고여가지고 그게 뭐 죽을 뻔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 피가 문제가 있는 병인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피가 껄쭉해가지고요. 금방 혈관이 다 망가져서 콩팥도 망가지고 뭐 발이 시커멓게 변하고 이렇게 일이 되잖아요. 이게 손발 끝에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이 손발 끝이 허옇게 되면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손톱도 자라지도 않고 굉장히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그런 말 못하는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게 그 하찮은 한 알에 50원밖에 안 하는 50원, 60원 제가 요새 좀 비타민C 약간 가격을 인상해서 그거보다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알에 100원도 안 하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그 대단한 수술로도 뭐 병원 치료로도 방법이 없는 이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적이잖아요. 비타민 C를 꼭 많이 드세요. 항바이러스, 항산화, 그 다음에 우리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준다. 아, 참. 이 비타민 C를 모든 사람들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피부가 훨씬 탄력이 생기거든요. 뽀얘지는 것뿐만 아니라 탄력이 생기고요. 항산화라는 것이 항노화 물질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사람이 훨씬 늙지를 않아요. 덜 늙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이렇게 확 퍼지는 게 암이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포를 뚫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 세포 사이에 결합 조직을 탄력 있게 튼튼하게 해주는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죠.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쫀쫀하게 해주는 작용이 또 비타민 C에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암의 전이가 훨씬 억제된다라는 확실한 연구 보고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 C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 플러스 자기만 아는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갖고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결석하고 비타민C가 거의 무관해요. 거의 무관해요. 결석 생기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비타민C 많이 먹어서 결석 생겼던가요? 그냥 많이 생긴 거예요. 그분 체질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칼륨 아직 제 제품에는 없지만 해외 직구로 칼륨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이나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어보세요. 거의 결석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희 환자한테 제게 방문하신 분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신장 결석 생겨서 뭐 얼마나 그 레이저로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골병이 들 지경이었는데 그 뒤로 결석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비타민C가 결석하고 무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찾아오는 저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분이 뭐 수십만 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들 비타민 B, C, 마그네슘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먹게 하잖아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 세 가지를 같이 먹게 하고 제가 만든 생기산까지 먹으면 거의 뭐 혈액을 치료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만성 질환이 다 없어지는 경이로운 작용이 있는데요. 이 B, C, 마그네슘을 같이 먹기만 해도
분들도 제 생각에 결석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통풍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풍이라고 왜 그 관절에 이렇게 그 통풍 결절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기나 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체질적으로 그 통풍이 좀 많이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평생 그 통풍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생기산하고 BC, 마그네슘 이런 걸 먹었을 때 그 어쩌면 C가 결석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왜냐하면 통풍 환자들은 비타민C 먹지 말라고 그렇게 비타민C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통풍을 치료할 때 비타민C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장병 있는 사람들 위장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오히려 비타민C를 쓰고 있다. 이게 산성이 비타민C 이 산이 위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더 위를 튼튼하게 한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 병원에서 위장약을 이렇게 무슨 보약처럼 위장에 대한 보약처럼 처방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달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특히 위장약 중에서 무슨 졸로 끝나는 거 있어요. 성분이 무슨 오메프라졸 하는 졸로 끝나는 거 있는데 란소프라졸, 오메프라졸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PPI라고 하거든요. 그거 혹시 여러분 위장약 먹고 계신 분들 내가 이거 먹고 있냐 그 처방 조제해준 약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PPI를 계속 드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PPI는 본래 아무리 길게 먹어도 28일 이상은 혹은 14일이나 28일 이상은 처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이 약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약은 약사에게니까. 몰라가지고 이걸 그냥 무슨 위장에 대한 보약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염 진통제 처방하면서 관절염 있으면 이 PPI를 같이 계속 처방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뼈가 다 녹아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칼슘 미네랄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뚱뚱 부을 수도 있고요. 특히 소염 진통제랑 이 위장약을 같이 더불어서 많이 먹으면 콩팥도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 약은 웬만하면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다고 제가 뭐 약을 하나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약은 먹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고, 막연하게 어떤 약이든지 예방 차원에서 계속 먹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오해시라는 거, 착각이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PPI나 제산제나 위를 좋게 한다는, 위장병을 치료한다는 그런 약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를 녹일 수도 있고 장을 다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비타민 공부를 조금 더 하셔서 식품과 비타민, 평소에 운동 이런 것으로 웬만하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길을 모색하셔야 돼요.